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질둘레주의 사상에 대해서 자료에 올리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폐란 교환수단 이전의 채권 채무의 지불수단으로서 먼저 탄생했다. 화폐란 물물 교환을 통해 발생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표시된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보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초월적 권력과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국가에 발행되고 유통되는 것이지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화폐의 발행은 시장 경제의 발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국가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화폐는 다른 질을 갖는 것들을 동질화하여 비교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세금 때문이었다. 국가의 세금이 화폐로 받음으로써 등가성과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화폐가 등가물로 작용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화폐는 교환 대상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서 초월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화폐화할 수 없는 것은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폐가 권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화폐는 상품 세계의 이데아로서 상품 세계를 하나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통합자의 역할도 한다. 국가는 상품화하려는 시도 자체에 세금을 부여한다. 이자란 화폐의 사용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독점적 영유에 기초한 포획이다. 빼앗기는 줄도 모르는 채 빼앗기는 것, 폭력이 행사되지만 폭력인 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국가적 폭력의 마술적 성격이다. 다음, 예술은 모방이나 재현 혹은 구상이 아니라 추상이다. 예술은 추상적 선에서 시작한다. 구상적인 것 혹은 모방이냐 재현은 선이 이런저런 형식을 가질 때 그 선들이 가는 어떤 특징으로부터 생겨난 결과다. 이는 구상적인 선은 추상적인 선의 일부, 그것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이 추상적인 선은 유목적인 선이다. 추상이란 공통된 형식을 찾아내서 일반화하는 정통적 추상 개념이 아닌 모든 형식을 제거하는 탈형식화로서의 개념이다. 그래서 추상기계라는 개념 역시 두 가지인데 모든 형식을 탈형식화해서 흐름 그 자체로, 그래서 일관성의 구도로 이어지는 그런 추상기계의 개념이다. 조금 어려운 거 같죠?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화폐라는 건 누가 키신저도 그랬어요. 화폐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뭐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 53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달 인공천체설.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고, 저번에 저 지구 공동설도 마찬가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응? 인공천체설이라는 건 뭐냐면 달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위성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로 1960년대부터 제기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뭐 얘기가 많으니까 하여튼 인공천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것도 들어봐야 돼. 사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인공천체설, 달의 인공천체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슈미트 바신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1970년에 소련 과학자 미하일 바신과 알렉산드르 슈미트의 논문에서 달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만든 우주선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의 낮은 밀도와 금속 성분을 근거로 달의 속이 빈 거대한 우주 기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 공동설도 제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100%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뒤져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달 인공천체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오늘 그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 내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산속에서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날씨거든. 날씨. 여러분들은 날씨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시골이나 저기 산속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날씨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관찰해요. 관찰하다 보니까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뭐 구름의 움직임, 이게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와. 또 저는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여기도 많이 올렸어요. 하여튼 달이 진짜 외계인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지. 다만 지금의 현상, 기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가 관찰한 경험한 거, 그것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하여튼 달의 인공천체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근거가 있어. 근거. 이 사람들이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이것도 무지 많아요. 그걸 제가 추려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달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가.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되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달을 품기에는 달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 이거야. 달의 지름이 3,500km인데 이게 지구의 4분의 1에 지구의 27%를 차지한다는 거지. 근데 다른 별의 위성이 있잖아. 목성도 위성이 있고 뭐 다른 별들도 다 위성이 있는데 이건 다 위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 이하래. 5% 이하. 근데 달은 27%야. 지구의 크기의 27%야.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게 아주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상하다는 거지. 저기 달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적정 사이즈, 위성의 적정 사이즈는 달이 한 50km 정도는 되면은 뭐 무난하다 이거야. 근데 3,500km래. 3,500. 어마어마한 차이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거야 이게. 두 번째는 달의 지구가 도는 공전이 타원형이 아닌 거의 완벽한 원형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지. 다른 행성의 위성은 전부 다 타원형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형. 근데 유일하게 달은 타원형이 아니야. 동그랗다는 거지. 원형이라는 거지.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전거 공전, 그 다음에 태양을 주위를 돌면서 자전거 공전을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이게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타원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위로 도냐 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 이상하긴 이상하지. 응? 그다음 세 번째, 종소리 현상, 공명 현상. 응? 1969년도에 아폴로 12호가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충돌시켰을 때 달이 약 1시간 동안 종처럼 울리는 현상을 관측했대요. 이거는 속이 텅 빈 금속 구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외계인이 만들었느니 뭐 이게 인공적인 거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다음 네 번째, 티타늄 함유량과 지각의 강도. 달 표면에서 발견되는 티타늄 등 강도가 높은 금속 성분이 인공적인 장갑판 역할을 하며 거대 운석이 충돌해도 구덩이의 깊이가 얕은 이유가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구덩이는 이제 크레이터인데 이상하다. 이것도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다섯 번째, 유독 달의 뒷면에만 크레이터가 그렇게 많대. 구덩이가 운석하고 충돌하는 그 구덩이가. 어? 그리고 크레이터의 깊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지구의 가장 큰 크레이터, 그러니까 운석 구덩이지. 운석이 충돌해 가지고 생긴 구덩이. 가장 큰 지구의 크레이터가 미국에 있는데 베린저 크레이터래. 이거는 1.2km래. 지름이 1.2km. 근데 달의 가장 큰 크레이터는 300km나 된다는 거지. 이상할 수밖에 없지. 크기에 비해 깊이가 또 너무나 얕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속이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구덩이가 얕다. 즉 인공천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완벽한 일식. 이것도 저번에 지구 공동설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개기일식이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응? 개기일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우주에서 그런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뭐냐면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거. 이거는 우주를 통틀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요 개기일식이 엄청나게 많거든.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뭐 개기일식이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응? 그냥 이상한 거지. 응? 아주 우주에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현상인데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구에서 보면 달과 태양이 같은 크기로 보인다. 이게 400배 차이. 400배 차이, 실제 거리도 400배인데 400배의 차이로 크기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이상하다. 그 다음에 달의 뒷면. 달은 또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같대 또. 그래서 지구에서 누구나 뒷면을 볼 수가 없대. 근데 저번에 중국에서 달의 뒷면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 촬영도 하고.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너무나 길고, 아마 지네들은 중국에서는 갔다 왔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미국에서도 지네들도 다 그동안 거짓말 시켰으니까, 중국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 아무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중력. 1967년도에 미국의 무인 우주선 루나 오비터 5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탐사선이 달의 특정 부분을 진입할 때 갑자기 달의 지표면 쪽으로 훅 하고 고도가 낮아졌다는 거지.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달의 중력이 변했다는 거야 이게. 그런 달의 중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지점을 메스콘이라고 합니다. 메스콘. 이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한 명칭이야 명칭. 메스콘이라는데 달의 그런 중력이 변하는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그 메스콘이 10군데 이상이나 발견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공 천체 나이가 달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중력이 높다는 건 땅속에 엄청나게 무거운 밀도가 굉장히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자연 구조물이 아닌 인공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그 달만큼 메스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도 메스콘이 있는 게 있대요. 남극대륙에 있던 남극대륙에 이런 메스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빙하 아래 가라앉은 초고대 문명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을 하면 음모론자라고 막 몰아치는데, 남극 밑에 그 옛날 그 나치가 비밀 지하 기지를 건설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초고대 문명이 숨겨져 있다는 소리도 있고, 지구 공동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하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메스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목격하고 촬영하고 뭐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다 이제 감춰졌고 숨겨져 있고 막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뭐 조사도 많이 했잖아요. 저번에 저 지구 공동설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달의 내부 구조. 나사에서 달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달에 지진계를 설치했대요. 공중에서 착륙선을 떨어뜨려 가지고 달의 표면에서 전달되는 지진파를 검사한가.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지. 지구에서의 그 지진파 검사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야. 당시에 달에 그 실험을 할 때 실험 지점이었던 지하 65km 지점을 기준으로 지진파의 속도가 지구보다도 2배나 빨랐다는 거지. 내부 구조가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경우 지진파의 속도가 초속 6km래요. 근데 달은 10km래. 지진파를 측정했더니 10km라는 거지. 그냥 뭔가 지구하고 달하고 뭔가 다른 거지. 달 내부가 지구하고 전혀 다른 게 형성이 됐다는 거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달의 표면이 암석보다 더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지만은 이게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계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만은 이것도 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뭐 단순히 이게 제가 뭐 확신한다,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주장이냐면, 태양이 지금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고 달이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 있잖아요. 대기권이 1만 킬로라고 그래. 대기권이 1만 킬로인데 그게 뭐야, 우주정거장이 400km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기권에서 400km에서 빙글빙글 돌거든. 그럼 우주가 아니지. 저번에도 이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주정거장이 우주가 아니야. 대기권 안에,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무슨 그게 우주정거장이야. 지구정거장 아니면 뭐 대기정거장이라고 불러야지. 그게 하루에 15바퀴, 지구에 15바퀴를 돈대나. 아주 거짓말은 어떻게 치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 하루에 15바퀴, 아유.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살 수도 없고, 다 죽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기가 1만 킬로인데 태양과 달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5천 킬로, 5천 킬로에서 대기권 안에서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막 주장을 해요. 아주 그냥 웃기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과학계에서 보면 미친놈이지.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5,000km에서 태양과 달이 이 지구 대기권에서 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그 아주 이상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나사라든지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 엉터리, 그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설명 가능해져요. 그것까지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 그리고 또 저번에도 이것도 제가 거짓말 시리즈에서 달의 중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달의 인력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이루어진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지만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모든 바닷물이 그게 인력에 의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9m, 서해안은 9m에서 11m의 조수 간만의 차가 있거든. 응? 남해안은 1m, 저기 동해안은 한 30cm. 어떻게 뭐 저 38만 킬로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데 서해안은 그렇게 많이 끌어당기고 너는 이쁘니까 한 9m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너는 저 갯벌을 만들어가지고 조개 많이 잡아먹게 그렇게 하고, 동해안은 니네들 미우니까 갯벌을 안 만들어줄게 그리고 30cm만 이렇게 하고, 그런 셀렉션이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상하잖아. 그건 인력이 아니야. 그건 그런 것도 이상한 거야. 그런 것이 5,000km에 떨어져 가지고 요 지구 대기권 와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 다 가능.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무지 많아요. 결국 저는 제가 동영상하고 사진도 저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몇 번 올렸어요. 달이 38만 킬로 떨어지고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 떨어지면은 구름은 지구 대기권 안에서 흘러가잖아.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구름이 그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무지무지만 사진도 찍고 매일매일 관찰하는데 매일매일 봐요. 구름이 달 뒤로 흘러가. 그리고 어떤 때는 구름이 태양 뒤로 흘러가. 어떻게 구름이 1억 5천만 킬로 떨어지는 태양 뒤로 흘러가? 지구에 있는 구름이 태양 뒤로 흘러간대. 난 그거 직접 봤거든. 그래서 내가 촬영도 했어요. 내가 저 핸드폰에 무지무지 많이 저장했는데 지금도 많이 갖고 있다가 많이 지웠어. 하도 많이 저기 그런 현상을 많이 보니까 어디 38만 킬로 떨어진 달 뒤로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 그러니까 5,000km 떨어진 데서 달과 태양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대기권 안에 있으니까 그 태양이나 달 뒤로 구름이 흘러가도 그거는 정확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물론 이제 뭐 저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음모론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직접 경험을 했고 촬영도 했고 동영상도 촬영했고 사진도 촬영했으니까 그리고 달이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촬영했어요. 저는 투명해. 참 희한해. 우리는 그저 아폴로 뭐 11호가 뭐 달 착륙도 하고 중국 놈들이 저 달 뒷면도 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 거기 암석으로 돼 있으니까 투명해.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뭐 저기 물로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태양도 저기 그 얼음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뭐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또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아주 된통 콘나기 때문에. 근데 또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 중에서 일부 과학자, 많은 사람은 아니고 일부. 태양이 얼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물론 제가 극히 일부지만은. 응?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무 음모론자로 몰아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은 아주 지극한 상식적인 선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의문이 나면은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팩트 체크도 해보고, 지구가 뱅글뱅글 뭐 1600km로 돈다는 것도 잘 생각해봐요. 1600km로 도르면은 죽어 우리는. 그러면서 공전이 그거 10배로 공전을 한대. 16,000km로 시속. 총알보다 더 빨라요, 총알.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행기가 한 700km로, 시속 700km예요. 총알은 한 1000km. 1000km로 날아요. 뭐 더 빠른 총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km야. 근데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래. 총알보다 더 빨리 빙글빙글 돌아. 그러면서 그거의 10배로 뺑글뺑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 그럼 죽어, 우리는 죽어. 아주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납득이 가요, 그게? 그냥 전문가가 얘기하고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믿어. 아무 생각 없이 믿어. 지금 인터넷 바로 쳐봐요.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의 공전 속도. 또 이상한 거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음모론자라고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박살났는데,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극 주위에 빙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대. 빙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대. 저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이건 AI가 만드는 건 아닌데, 그게 가짜 동영상인지 진짜 동영상인지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오래전에. 요즘같이 AI가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동영상, 찍은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또 그 남극 너머에 그 어마어마한 대륙이, 미국 대륙보다 더 넓은 그 초원으로 뒤덮인 대륙을 촬영하고 목격했다는, 직접 목격했다는 그런 기록도 저는 봤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거 있어.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는 거예요. 돔으로 이렇게 둘러쳐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지, 일부. 그러면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 돔을 깨부시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쐈대. 근데 거기서 핵미사일을 쏘면 부딪히고 안 부서진다는 거지, 돔이. 그리고 남극에서 실질적으로 그 비행기가 그 돔에 충돌해가지고 추락하는 그런 동영상도 봤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주 조작된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동영상에 그런 게 있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가지고 저도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고 뭐 별의별 지랄을 다 해봤지만은 제 자신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다만 문제 제기만 하고 우리가 한 생각해보자 하고 제가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만 하고, 실질적인 거는 제가 후학들한테 넘길게요. 지금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여기서 환경적으로 이
산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악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고 조사하고 직접 관찰을 하고 하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거의 됐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되려나? 3분? 이거 파인만의 강의에서 나온 건데, 외계인 존재설. 외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페르미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지만은,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불일치의 역설을 페르미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은 외계인이 올 수도 우리가 다른 외계인 문명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저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왜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암흑 숲 가설이라는 게 있어. 외계 문명들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 이거야. 왜 침묵하고 있냐? 그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설명을 못 드리겠네.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파인만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살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도살장 증후군. 도살장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소 동료들한테, 야, 사람들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 이가, 그러니까 다른 소들이 그러는 거야. 야,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데 먹여주지, 재워주지, 치료해주지. 근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가. 너는 음모론자다, 이게 도살장 증후군입니다. 무조건 음모론자라고 몰아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기록을 뒤져보고 해보시고, 이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